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 연휴 동안 볼만한 영화와 드라마를 총 5개의 테마에 맞춰서 추천해 드릴 거예요. 제 취향과 싱크로 맞출 준비 되셨나요? 끝까지 한번 달려보시죠. 첫 번째 테마는 닮은 듯 다른 로맨스 영화 2편입니다.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라는 노래가 인상적으로 나오고요. 비행기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진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굉장히 다른 성격의 로맨스 영화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첫눈에 반할 통계적 확률이라는 넷플릭스 영화예요. 누구랑 같이 보셔도 불편해질 장면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뻔하지만 너무 뻔해서 안심하고 볼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미국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미국인 여자와 영국인 남자가 사랑에 빠진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클리셰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무해하냐면, 보통 미국인이랑 영국인이 나오면 영국은 음식이 맛없다든가 미국인은 싸가지 없고 오만하다 이런 식의 서로를 디스하는 거 정도 하나는 나올 법한데, 그런 것조차 하나 없는 정치, 종교, 사회적으로 아무런 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우연히 만났는데 서로 반대인 것 같지만 끌림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어떤 장애물을 해치고 사랑에 결국 성공한다라는 되게 해피엔딩인데, 이런 게 필요할 때가 또 있잖아요. 예쁜 영상이 나오고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으면서 그냥 사랑스럽고 훈훈하게 1시간 반을 보내고 싶을 때 틀어놓기 딱 좋습니다. 이 색감이 또 예쁜 편이라서 런던 여행이나 런던 유학 당시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크리스마스를 앞둔 런던의 아름다운 그것을 느끼면서 되게 좋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영화는 자녀들과 보시기에는 좀 민망한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고, 사랑의 씁쓸함을 잘 말해주는 영화입니다. 분명히 비행기에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도 나오고 음악에 맞추어서 흥겹게 연출되는 장면도 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다를 수가 없어요.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신혼 부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여자 주인공이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어떤 남자랑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살짝 매운맛 같겠지만 이 영화의 포인트는 사실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시키는 대로 모범생처럼 살아온 사람이 맞게 되는 강렬한 한방을 되게 잘 보여주는 영화라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남들처럼 잘 살다 가도 꼭 사람이란 게 본능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되게 예측하지 못한 거대한 풍파를 만나서 생각보다 비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나를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을 되게 잘 그려냈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알고 계실 텐데, 우연히도 이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라는 음악이 같이 쓰인 것과 이 비행기에서 만난다는 설정이 같은 게 신기해가지고 같이 소개를 해봤어요. 두 번째는 뻔하지 않은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입니다. 첫 영화는 시리즈온으로 보실 수 있는 베스트 오퍼예요. 미술 경매사라는 직업과 이제 감독이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독특하죠. 넷플릭스식 스릴러에 질리신 분들이라면 색다르게 한번 보실 만한 영화예요. 넷플릭스 특유의 통속적이고 선정적이고 쿵쿵대는 음악의 스릴러를 보시다가 예술품이 결합되고 기묘한 느낌을 주는 이런 영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본 까탈스러운 성격의 미술 경매사가 아주 신기한 그런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반전이 있으니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크리미널 영국 편입니다. 보통 이렇게 수사물이라고 하면은 사건이 발생을 하면 형사나 탐정이 현장에 가보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취재하고 수사를 하는데, 이거는 딱 취조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정된 공간 안에서도 긴장감을 팽팽하게 가져가는데, 그래서 배우의 연기력이 되게 돋보입니다. 왕좌의 게임에 나왔던 존 스노우 아시죠? 빅뱅 이론에 나왔던 라지를 맡았던 그 배우가 연기력 그 변신을 보여줘요. 이 범인이 뭔가를 숨기다가 경찰에게 딱 발각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도 않아가지고 표정 변화와 이런 것으로 이런 긴장감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비추천하는 리스트입니다. 일단 시리즈온에 최근에 올라온 것 중에 더 스퀘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거 김혼비 작가님 에세이에서 한번 나와서 제가 완전 공감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좀 지루해가지고 영화가 끝나니까 황금 종료상을 주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저도 되게 공감했거든요. 근데 이 지루함이라는 요소를 한번 비틀어서 보자면 오히려 할리우드 영화에서 쉽게 보이는 그런 긴장감이나 그런 것들 말고 나는 살짝 블랙 코미디식으로 현대인들의 위선을 보여주는 그 정도의 느낌을 좋아한다, 그런 유럽 영화 느낌도 좋아한다 하시면 오히려 반대로 흥미롭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넷플릭스의 걸스 5 에바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이제 한때 반짝했던 걸그룹으로 활동했던 여성들이 40대가 되어서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저는 재미가 없게 느껴졌던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좀 코믹한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괴짜 같은 면들을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너무 우스꽝스럽기만 하고 공감이 되지는 않는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재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은 넷플릭스의 보디가드라는 시리즈예요. 사실 이런 장르 자체는 좋아하거든요. 비슷한 느낌으로 라이트 에이전트는 되게 재미있게 봤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재미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보디가드 하는 역할인데,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위협이 나오고 막 액션이 나오면서 보호해주고 이런 것이 나오면 어느 정도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로맨스가 좀 스토리의 김을 확 빼버리는 느낌이라서 시리즈 끝까지 다 보기는 봤는데 남들에게 추천하려면 굳이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게 바로 이 보디가드입니다. 네 번째 테마는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본,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시리즈들인데요. 첫 번째는 성난 사람들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나와서 사실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타입이라서 심지어 저는 이 시리즈 끝까지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1화를 보고 나서 와, 이거 볼까 말까 살짝 고민을 하기는 했었어요. 이 느낌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기생충에서 코믹 요소를 빼고 박찬욱 감독식의 느낌이 더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지금 우리가 현대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성인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가식적인 모습으로, 어떤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지만 그 속내에는 어떠한 외로움과 절망적인 것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묘하게 비틀어서 좀 신선한 시각으로 예쁜 영상미와 함께 보여주는 시리즈입니다. 두 주연 배우인 스티븐 연과 알리 웡의 연기가 굉장히 돋보였어요. 이거 보고 나서 이 나온 배우들의 작품을 몇 개를 더 찾아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올해 봤던 넷플릭스 중에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남들에게 추천할 거냐고 묻는다면 근데 이거 취향 많이 타니까 꼭 잘 생각해보고 보라고 이렇게 단서를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어요. 처음에 보면은 대체 얘네들은 왜 이래? 라고, 너무 이상한 사람들 같아 라고 보이는데요. 이야기가 흘러갈수록 연민도 느껴지게 되고 나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점들이 있는 것 같아,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나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 같아 하는 재미있는 몰입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리즈입니다. 다음은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입니다. 21일에 새로운 시즌이 풀린다고 되어 있던데요. 이거는 원제 자체가 섹스 에듀케이션입니다. 일단 19금이 붙어 있기도 하고 소재 자체가 이제 성에 대한 거다 보니까 약간 나는 좀 부끄럽고 수줍은데 하시면 도전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0대가 주인공인데요. 설정이 좀 독특해요. 연애 한번 못 해본 10대 청소년인데 자기의 엄마가 그런 성 테라피스트여가지고 상담사여가지고 지식은 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성교육을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이런 설정은 특이한데 기본적으로는 하이틴 로맨스에 가깝습니다. 영국의 배경인데요. 사실 미국 고등학교 같은 되게 익숙한 느낌으로 학교가 나오고 아이들의 갈등이 보여지는데요. 성인들도 잘못된 편견이나 좀 솔직한 지식의 습득 없이 성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해결책을 얻어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맨스 라인도 이렇게 10대 때 보여줄 수 있는 뭔가 푸릇푸릇 순수한 것 같으면서도 또 그 안에서 질투도 하고 할 것 다 하는 그런 로맨스의 흐름은 또 재미가 있어요. 다섯 번째 테마는 음모와 선정적인 것과 폭력이 난무하는 넷플릭스의 세계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귀하디귀한 보들보들하고 야들야들한 시리즈 추천입니다. 첫 번째는 언스테이블인데요. 아빠와 아들 이야기인데 실제로 배우가 부자 관계라고 합니다.
괴짜 아빠와 너무 잘난 아빠 때문에 눌려서 살았던 아들이 이제 아내이자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서 얻은 상처를 서로 이제 회복해가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야기에 이제 좀 재미있는 코믹 요소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훈훈하고 유쾌해요. 근데 그 미국 유머 특유의 아주 살짝 문화적인 정서적인 차이가 느껴지는 약간 벙찌개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엄청 재밌지는 않다라고 느끼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시리즈는 스위트 매그놀리아입니다. 75년에서 90년 사이에 태어나신 여성분들의 취향 저격하는 드라마가 아닐까 싶어요. 막 너무 야하고 자극적이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의 흐름에 그런 막장 요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막 욕하고 싶은 악역도 나오고 로맨스도 잘 살아있고 한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패션 같은 것들도 예뻐서 영상미까지 더해져서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40대 여성 3명의 우정과 그들의 이혼, 연애, 뭐 커리어 쌓아나가기, 아이 키우기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져요. 아이들이라고는 해도 이제 막 고등학생 다니는 애들이 있어서 걔네들의 로맨스도 나오고요. 너무 판타지스럽지 않고 너무 어둡지 않고 예쁘게 꾸며진 공간 안에서 적당한 가십거리 정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잘 살아나가는 훈훈한 느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메디라는 여성의 패션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평소에 책은 추천을 많이 드리잖아요. 네, 명절 연휴가 되면 저도 책을 읽는 것보다는 좀 뭔가를 보면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으실까 해서 이번에는 영화와 드라마만 골라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저와 취향이 잘 맞으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 보면서 연휴 재밌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